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우리 토익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쌤이 대비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번 시험 보실 때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쌤이 엄선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꼭 끝낼 수 있도록 같이 정리해보죠. 파트 5와 6 위주로 시험 직전에 도움될 만한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파5의 전략 먼저 같이 얘기해 볼게요. 파5는 문제보다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오케이? 문장을 막 읽거나 하나하나 다 앞에서부터 뭐 주어 잡고 하는 게 연습은 좋은데 문제 실제 딱 푸실 때는 A, B, C, D 보기 먼저 보시고요. 아, 이건 접속사를 묻는 문제구나. 아, 이건 접속사와 전치사를 배틀하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이 포인트가 딱 잡혀야 되는 거야.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문제들로 준비했으니까 일단 오늘 쌤이랑 같이 보는 문제들만큼은 보기를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품사가 무엇인지, 뭘 묻는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틀린 문제 포인트 정리는 당연히 하고 계신 거죠? 오답 노트는 이제 문장을 다 쓰는 걸 오답 노트라고 하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또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의 그 보기를 반드시 노트에 정리해 놓으시고 그 틀린 이유, 본인이 외워야 된다면 뭘 외워야 되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쌤이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 노트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정리를 오늘 또 문제 푸는 것들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파5는 시간 안배가 곧 실력인 파트입니다. 8분은 꼭 맞춰놓고 연습하시고요. 처음 이제 토익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도 항상 스탑워치 맞춰놓고 8분 안에 계속 들어오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사람이 몸이 익숙해지면 시간은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 맞추고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파5 전략이었고요. 오늘 핵심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면 멈춰 놓으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멈추고 풀고 쌤이랑 같이 풀이하고 포인트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파5는 어디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문장이에요? 보기예요?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보기 보니까 이렇게 생긴 보기 나오면 일단 이거는 문법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해석하면 뭐 요청했다, 요청하는 것 해석이 다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자리에 어떤 품사를 넣어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그죠? 빈칸 볼게요. 맨 앞에 뚫었네요. 주어 자리겠죠? 간혹 명령문이라고 해서 이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부터 딱 시작하는,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일단 보기에 동사 원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 뒤에 동사가 있었죠? 뒤에 어디 있었죠? will be considered, 그죠? 찾아주시고 아, 그럼 여긴 주어 자리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린 주어 자리에는 무슨 품사를 항상 넣어야 돼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A번에 ed 붙은 거는 이제 명사는 아니죠. 그래서 버렸는데 사실 B, C, D가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남겨놓고 두 번째 얘네의 차이를 이제 생각해야겠죠. 이럴 때는 B번은 이제 일반 명사로 봐야겠죠. 일반 명사고 이 C번 같은 경우는 동명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requesting 하면 요청하는 것 동명사. 얘는 투부정사죠. 이렇게 구별해 놓고 셋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동명사랑 투부정사는 이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쓰긴 하지만 이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request 같은 동사, 요청하다 같은 동사는 이제 타동사라고 해서 뭘 요청하는지 뒤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명사가 되고 투부정사가 돼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빈칸 뒤에 어때요? 이건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명구라 해서 수식어고 전치사가 낀 순간 전명구는 수식어고. 그럼 아, 이건 목적어 뒤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일반 명사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B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푸셔야 되는 거. 근데 일반 명사가 지금 답이 됐는데요.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돼요. 만약에 request도 주고 지금 S 붙여서 request도 주고 이렇게 내면 이제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석으로 풀면 안 돼. 요청을 하나를 했느냐 여러 요청들 해서 여러 개를 했느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request가 가산명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산명사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하는데요. 가산명사는 앞에 관사를 반드시 붙이거나 어나 더를 붙이거나 그러니까 수를 표현해줘야 돼. 하나면 하나. 만약에 어나 더가 없잖아요. 그럼 뒤에 s를 꼭 붙여주셔야 돼.
여러 개면 여러 개다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냥 request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를 반드시 붙여서라도 넣어주는 게 또 맞았을 거다. 그죠? 그래서 아래 쌤이 정리해봤어요. 필수 가산명사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 가격에 관련된 단어들은 가산이다 해서 제일 잘 나오는 게 3개거든요. price, 가격. 할인 잘 나와, 할인. 디스카운트. 그리고 환불. 요 3개는 꼭 외우셔야 돼. 가격, 할인, 환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못 쓸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센다고 보는구나. 그 다음 말로 하는 행위 중에서 잘 나오는 거 3개인데요. 방금 리퀘스트 있었죠? 입을 열어 말로 하는 행위. 요청. 그 다음에 동의. 네 말이 맞다. 동의하는 거. 그 다음 불평. 요 3개는 토익이 좋아하는 가산명사니까 알아두시고 내가 관사가 앞에 없으면 s를 붙여서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 가산명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3번에 오셔서 요것도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인 거예요. 그죠? 보기 보고 빈칸 주변을 먼저 보시고 품사를 어떤 품사를 집어넣어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봤더니 앞에 관사가 있죠? 우린 관사가 뜬 순간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무리 뭘로 해줘야 돼요. 아주 특이한 뭐 최상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외로 두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명사를 반드시 놔줘야 돼요. 그죠? 근데 빈칸 뒤에 봤더니 전치사가 나오죠? 그리고 전치사부터는 그냥 수식어 군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뒤에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건 요 마지막 자리에는 꼭 명사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사랑 전치사 사이에는 명사 들어간다. 관명전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관명전. 보기 볼까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2개였어요. use도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도 쓰는 존재라서 후보가 되고요.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또 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이때는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관사 뒤에는 또 투부정사는 쓰진 않죠. 우리가 더투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A번 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쌤이 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애들. 지금 아까 use를 딱 보고 이건 동사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답을 고르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명사도 된다는 거였죠. 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쉽고 조그만 단어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visit, 방문하다도 되고요. 방문도 돼요. 그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work도 그렇죠. 그죠? 일하다. 근데 명사로 일, 업무, 또 작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방금 use가 있었죠? 사용하다, 동사도 되고 사용, 명사도 되고. 그죠? permit도 아셔야 돼요. permit이 동사로는 이제 허가하다죠. 허가하다. 근데 명사로는 허가는 아니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permission이라는 명사가 이제 허가라는 뜻을 담당하고요. 얘는 허가증. 요거 아시죠? increase도 증가하다도 되고 증가도 되고. 그죠? 그래서 쉽지만 단어는 쉽지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그죠? 자, 명사 문제까지 또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시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보기가 전치사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죠? 접속사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뜻만 떠오르면 안 돼요. 품사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RC는. without의 품사는 전치사죠. 해석 말고 품사. unless의 품사는 뭐예요? unless. 접속사죠. 그죠? only는 그냥 부사죠. 부사. 그리고 although는 접속사. 그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가 전치사, 뭐가 접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품사는 암기이긴 해요. 단어를 외우실 때는 처음부터 사전에 있는 뜻만 외우지 마시고 품사가 뭐고 뜻이 뭔지 2가지를 다 신경 써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보기에 나온 것들은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해석 말고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문장은 앞에서 끝난 것 같아요. No one is allowed. 그죠? 문장이 끝났죠. 수동태에서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문장 끝. 그리고 전명구 나왔죠. onto부터 factory floor까지가 전명구로 수식어구로 날아가면서 다시 한번 문장 끝. 사실 빈칸도 전혀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문장이 앞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명사가 또 따라오죠. identification badge란 명사가 따라오니까 빈칸이 이 명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고 이 명사를 데리고 이렇게 수식어구로 다시 한번 날아가 줘야 되는구나. 우린 영어에서 뒤에 명사를 끌면서 수식어구를 이룰 수 있는 품사는 이 셋 중에는 전치사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without 쪽으로 해석 없이 빠르게 가셔야 돼요.
접속사는 어때요? 얘네 둘은 이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사실 앞에 문장이 끝났을 때 들어갈 수는 있는 애들이에요. 부사절 접사. 근데 뒤에 뭘 이끌어야 돼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을 이끌어줘야 돼. 물론 절을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ing나 pp로 축약해서 이끄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지금은 그마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명사를 끄는 건 전치사였다. 부사는 뭐 혼자 날아갈 수도 있고요. 뒤에 뭔가를 꾸미면서 수식할 수도 있는 애긴 한데 적어도 명사를 뒤에 이렇게 꾸미진 않죠. 그러니까 명사를 데리고 이렇게 날아가진 않고요. 전치사 쪽이 맞았다. 그래서 보기에 오늘 나온 건 꼭 정리하자 됐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보기 보니까 해석보다는 빈칸 주변을 먼저 보고 자리로 풀어야 되겠다. 그죠? 봤더니 앞에 명사가 있었어요. 직원이라는 명사가 있어서 보통 학생들은 문장이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앞에 나올 만큼 나왔고 명사까지 나와서 문장이 끝났다. 그래서 보기에 부사가 있으면 진짜 오답 많이 나오는데 보기에 지금은 이제 부사는 또 없었어요. 그럼 문장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런 PP 같은 걸로 뭔가 뒤에서 꾸며주면 안 되냐 해서 이제 또 C번도 오답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일단 답은 이 문제는 D번이 맞는 거거든요.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건 이 employee에서 문장이 끝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는 이 사람 명사 있죠? 직원도 사람 명사잖아요.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 명사. 직원 1명, 2명, 3명 셀 수 있죠. 우리 아까 request 문제 풀 때 요 얘기했었죠. 가산 명사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앞에 뭘 붙이거나 관사를, 그죠? 근데 여기 없죠. on도 없고 더도 없고. 그럼 관사가 없으면 뒤에 뭘 붙여야 된다? s를 무조건 붙여야죠. 그러니까 employees 해야 문장이 거기서 끝나는 건데 뭔가 이상해. s도 안 붙이고.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 원래 s가 있었을 법도 한데 요걸 지금 일부러 뺐나 보다. 왜 뺀 거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명사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명사처럼 쓸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이 복합명사를 만들려고 할 때는 앞쪽에 명사 s를 빼야 돼요. 이게 가산명사일지라도 s를 빼고 그 뒤에 명사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반드시 명사를 하나 더 놔줘라라는 신호인 거지. 그래서 일단 답의 후보는 A번과 D번으로, 그죠? 명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해석해도 괜찮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제 뒤쪽 명사는 얘한테 수를 맞춰줘야 돼요. 얘가 가산이면 얘는 이제 s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사람이니까 수행자겠죠. 그래서 사람은 또 가산이라 했죠. 그럼 얘는 이제 performers s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잖아요. 그래서 답은 지금 불가산인가 보다 하면서 D번으로 간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의 명사인 거죠. 직원 성과 이거를 하나의 명사처럼 붙여서 쓴 걸 복합명사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employee s가 빠졌다는 거 그거를 눈치채고 푸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토익이 좋아하는 이제 복합명사를 쌤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얘도 요 뒤에다 많이 뚫거든요. 고객만족이라고 해서 얘도 이 고객이 사람 명사인데 s를 왜 안 붙였지 하면서 뒤에 명사 하나 더 놔주셔야 돼. 이게 부사로 날리지 말고 고객만족. 얘는 이제 앞쪽에다 많이 뚫는 복합명사예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보통 여기다 형용사를 많이 넣어서 틀려. 안전한 점검? 이상하죠? 물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도 가능은 한데 해석적으로 이건 안전한 점검이 아니고요. 안전점검이 맞는 거예요. 안전점검. job openings 이것도 뒤에다 많이 뚫어요. ing 형태지만 일반 명사로 쓰는 단어고요. 공석이란 뜻으로 이게 하나의 명사야. job openings. weather conditions 하면 기상 조건이라는 뜻이야. 기상 조건. 근데 복합명사는 이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말이 되면 계속 나열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잘 나오는 것들은 정리해 두시되 살짝 해석을 해보거나 아니면 s가 빠졌다는 거 요거 보고 풀어야 돼. 그래서 사람 명사를 딱 줬을 때는 좀 괜찮았던 거예요. 답은 아까 D번이라 했죠?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시고 뭔가 대명사를 보기에 준 것 같아요. 대명사는 해석으로 풀지 마시고 항상 문법으로 푸셔야 돼. 정해진 법칙. 이 자리엔 무조건 뭐 소유격만 들어간다. 제기대명사만 들어간다라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봤더니 주어 자리였어요. 맨 앞에 주어 자리인데 지금은 보기에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얘는 목적어 자리 들어가야죠. 목적격. 그리고 셀프부터는 제기대명사라고 해서 얘도 주어 자리에는 쓰지 않아요. 목적어 자리에 쓰거나 맨 끝에 문장 맨 끝에 부사처럼 날아가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주어 자리는 안 써요. 그래서 뭐 그나마 주어로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같은데 일단 does라는 명사는 문장 맨 앞에 굉장히 많이 답되는 대명사인데요.
물론 얘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것들의 뜻도 있고 여기서는 사람들의 뜻으로 those가 앞에 받아줄 복수명사가 없어도 쓸 수 있고요. 불특정한 사람들을 뜻해요. 근데 theirs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것 이렇게 해석되는 이제 소유 대명사라는 존재인데 일단 이 문장에는 그들이라고 대신받을 만한 어떤 복수명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따로 받아줄 복수명사 없이도 쓸 수 있는 답은 지금 those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those는 이제 불특정한 사람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범위를 한정시켜줘야 되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후절이 많이 와요. 꾸며주는 거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those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답은 A였고요. 이걸 아예 세트처럼 외워두세요. 여러분 those who는 거의 절대 세트. 뭐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꾸며주는 구조고요. 간혹 후절 앞에 anyone이 답이 될 때 있어요. anyone이나 everyone도 되게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죠. 누구라도 다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범위를 한정하려고 뒤에 후절이 꾸며주는 거. 만약 보기에 둘 다 나오면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복수 동사가 있을 때는 those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뒤에 단수 동사 있을 때는 anyone이나 everyone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답은 A번 those who 이렇게 간다. 나중에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정리 꼭 해두세요. 자, 다음 문제도 가겠습니다. 보기 보시고 오늘은 이제 좀 전략적으로 문법적으로 푸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많이 준비하긴 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근데 앞에 부사가 있었어요. very. 근데 부사는 뒤에 명사 빼고는 다 꾸밀 수 있는 애니까 부사만 보고는 딱 답이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시야를 조금 더 넓히셔야 되는데 앞에 동사가 find가 있었죠. find는 토익에서는 거의 5형식 동사로 많이 쓰거든요. 얘가 이제 3형식일 때는 막 누가 뭐 숨어있는 걸 이렇게 찾았다, 숨바꼭질해서 뭐 찾는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로 토익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5형식으로 거의 이해하셔야 되고 매뉴얼을 내가 좀 찾을 거라는 게 아니고요. 매뉴얼이 이렇다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find는 5형식으로 알다, 생각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 보어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find는 목적보로 형용사를 가장 기본적인 보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죠. 형용사를 놓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보기에 형용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helpful도 형용사고요. helped, ed 붙은 것도 분사라고 해서 형용사로 쓸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살짝 해석은 하셔야 돼요. 둘 다 형용사니까. 근데 어때요? 나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자리라서 매뉴얼이라는 애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지가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당연히 도움을 주는 존재니까 그럴 때는 helpful로 가셔야 돼요. C번은 이제 도움을 받는 뜻인 거고. 아,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된다? find를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구나. 가장 토익에 잘 나오는 필수 5형식 동사 make, find, keep, consider 정도인데요. consider는 여기서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간주하다. 동의어로 좀 어렵게 나올 때 deem으로 나오게 돼요. deem.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네가 뒤에 목적어 놓고 그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놓는 가장 이제 기본 5형식 동사다. 같이 읽어볼까요? make, find, keep, consider. make, find, keep, consider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은 B번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보기 보고 항상 이런 문제는 좀 빠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긴 해요. 해석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자리로 푸는 문제들. 근데 이번에 앞에 봤더니 비동사가 있었죠. 비동사는 이제 뒤에 형용사를 놓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인데요. 뒤에 보니까 형용사가 없었어요. on부터 이제 수식어로 날아가니까 아, 그럼 내가 여기다 형용사를 넣어서 즉 보어를 넣어서 문장을 끝내야겠다. 그죠? 주격 보어 자리였다. 근데 이번에도 보기에 형용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dependable도 형용사고요. dependent도 형용사예요. 둘 다 일반 형용사로 쓰는 단어들인데 이런 걸 이제 혼동 형용사라 그래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둘 다 형용사니까 이거는 뜻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dependable은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dependent는 무슨 뜻이요? 뭐뭐에 의존적인 또는 뭐뭐에 달려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달려있는. 둘 다 형용사는 맞으니까 이제 해석하셔야 되는데 앞에 뭐라 했어요? Construction of the new library, 그 새로운 도서관의 공사가 그렇죠. 믿을 수 있다 맞을까요? 뭐뭐에 달려있다 맞을까요? 뒤에 보니까 on the city's ability, 그 도시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 To pass a new budget. 그죠? 그 새로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도시의 능력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려있다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예산을 통과시킬 능력이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공사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여서 답은 D번 쪽이 되겠다. 그죠? 선생님이 또 잘 나오는 혼동명사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방금 dependable, dependent의 조합도 그렇고요. respectful은 이제 공손한, 남을 이렇게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 respective가 각각이라는 뜻이야. 각각의. 뜻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두 개 보기 나오면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confident는 아시는 단어죠? 자신감 있는 이런 뜻이고 얘는 뭐예요? confidential. 기밀을, 그죠? 기밀 정보할 때 기밀을 한 뜻이요. 요거 아세요?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는 연속적인, 그죠? 잘 나오는 혼동형사들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보기 보시고 계속 우린 빈칸 주변 보고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근 오답 좀 나와요. have 동사가 있다 보니까 뒤에다 이제 pp를 내가 집어넣어야겠다. have pp. 그래서 요런 또 ed 모양이 있다 보니까 요런 걸로 가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기는 되게 잘 아는 건데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돼. 항상 빈칸이 나오면 빈칸 앞뒤를 다 보셔야 돼. 지금 뒤에 요 ed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게 pp인 거예요. have improved가 딱 붙어서 하나의 have pp라는 동사였던 거고 요 사이는 수식어 자리를 찢어 놓은 거지.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D번 가시면 좀 아까웠던 거고요. 아, 요 자리는 수식어 자리고 이런 pp 같은 준 동사를 꾸미는 것도 당연히 부사다 해서 답은 B번 쪽으로 그죠? 가셔야 돼요. 그죠? 우린 명사 빼고는 모든 건 다 부사 꾸미니까 pp도 꾸미고 뭐 ing도 꾸미고 동사 원형도 꾸미고 다 꾸미는 거죠. 그래서 빈칸 앞뒤 이렇게 둘러싸듯이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초짜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긴 보기는 해석을 하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아까는 내가 뭐 명사를 넣을지 부사를 넣을지 형용사를 넣을지 자리로 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부사예요. 품사가 4개가 똑같으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뜻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해석으로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잘 나오는 문제들은 다 보기만 봐도 딱 포인트를 딱 캐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딱 그 문제였죠. 뒤에 보니까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처음부터 얘를 본 거예요. 이건 하나하나 어휘로 풀라는 것보다는 아 뒤에 숫자가 있으면 그냥 바로 정답 이렇게 가야 돼요. 답은 A예요. 대략이란 부사고요. 보기에서 딱히 숫자를 강조하고 꾸밀 만한 부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approximately로 가셔야 돼요. 몇 개 더 찍어드릴까요?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부사들 해석 넣지 마시고 방금 approximately, roughly, about도 부사로 쓸 수 있고요.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대략. 뜻은 비슷해요. nearly, almost도 거의란 뜻으로 대략, 거의, 18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over도 전치사로도 쓰지만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부사일 때는 얼마 이상이란 뜻으로 more than이랑 같은 뜻이고요. 숫자 앞에 쓸 수 있다죠. 숫자 얼마 이상. at least 아시죠? 최소한이란 뜻으로. 그래서 보기 딱 보자마자 세트 표현처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다. 그죠? 자, 다음 문제도 답은 A였고요.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니까 아까랑 좀 비슷한 게 이제 전치사가 또 보이고요. 전치사,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리해볼까요? within은 전치사로만 쓰고요. about은 전치사, 물론 아까 방금 숫자 앞에는 이제 부사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또 숫자가 있어서 주의는 하셔야 돼요. since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3개 다 되고 into는 품사가 뭐죠? 전치사로만 쓰고요. 그죠? 아까보다 좀 더 까다로운 문제네요. 그럼 일단 자리를 정확하게 일단 판단해야 돼요. 접속사 자리인지 전치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봤더니 콤마 앞은 일단 수식어로 다 날릴 수 있죠. 지금 in order to가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로 이 자체가 그냥 수식어로 날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reply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고 문장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reply는 자동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reply to 해서 전치사 to를 놓으면서 자동사로 쓸 수 있다. 그럼 문장이 끝났고 to these messages 다시 한 문장 끝.
중요한 건 문장이 끝났을 때 뭘 넣을 수 있냐 이건데 뒤에 보니까 또 24hours라는 명사가 남아있죠. 문장이 앞에서 끝났으면 이 명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빈칸은 또 명사를 이렇게 데리고 날아갈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또 다 전치사 되지 않냐? 맞아요. 근데 일단 전치사로서의 후보로서 이 ABCD를 다 남겨두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bout은 그 숫자 앞에 쓰는 걸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about이 아까 숫자랑 어울린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부사 자리여야 돼요. 전치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끄는 자리 말고 부사가 들어가서 숫자를 꾸며줘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결국 ABCD가 전부 전치사의 쓰임으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끼리 싸움인데 요거 아셔야 돼요. 24시간 같은 명사를 우리는 기간 명사라 그래요. 기간. 영어에서는 시간이라는 거를 시점이냐 기간이냐 정확히 구별해서 그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기간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가 사실은 ABCD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within이라는 전치사가 24시간 이내에 라는 뜻으로 앞으로 얼마 이내에 기간 앞에 쓰는 전용 전치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about은 이제 전치사로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니까 뒤에 어떤 주제가 나와야죠. 야, 우리 토익에 관하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럴 때 쓰는 거지. 어색했고요. since 주의하시. since는 시점 전치사의 반대로 시점. 특히 과거 시점을 뒤에 놓으면서 보통 since 뒤에 뭐 1999년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1999년도 이래로 이렇게 써야 돼요. 기간 앞에는 절대 쓸 수가 없고요. into는 장소 전치사죠. 공간을 나타내는 장소가 뒤에 와서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간 전치사인데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시간 전치사 중에 기간을 뒤에 놓을 수 있는 전치사와 시점을 놓을 수 있는 전치사를 아예 구별해서 딱 정리해 두시고 보니까 뭘 먼저 외우는 게 나을까요? 좀 더 적은 기간 전치사를 먼저 외우셔야 돼. 일단 for overduring은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동안에. 시점 앞에 쓸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간 앞에만 쓰고 뜻은 동안에. 방금 within 답이었죠? 기간 이내에. 근데 in을 주의하셔야 되면 in이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시점 앞에도 쓰고 기간 앞에도 쓰는 두 개 다 되는 애거든요. 근데 in은 이제 기간 앞에 쓰면 기간 얼마 만에 야 우리 3개월 만에 처음 본다 이럴 때 쓰고요. 아니면 기간 얼마 후에 앞으로 3개월 후에 이런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으로 써요. 그래서 in도 기간 앞에 쓰는구나. throughout도 기간 동안 내내 얘도 기간 앞에 쓸 수 있어. 기간 동안 내내. 나머지는 웬만한 시간 관련된 건 다 시점 앞에만 쓴다. 이렇게 따로 빼시고 기간 전치사를 먼저 외워야 쉽게 외울 수 있지. 그죠?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 오늘 표에 있는 것들은 정리 꼭 해두셔야 돼요. 답은 A였죠? 자, 여기까지가 파5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쌤이 엄청 엄선된 문제들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기에 나온 거는 꼭 잊어먹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고요. 파6는 또 대표적인 지문 하나와 함께 전략 같이 볼 건데요. 좀 더 집중해서 같이 해보자. 파6는 파5와는 조금 다른 전략들이 있습니다. 글 속에서 빈칸을 뚫고 내는 장문 공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해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지식과 독해력이 같이 필요한 파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글을 먼저 바깥에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해요. 글을 쓴 날짜가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거는 파7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 소속인지 직원과 어떤 고객과의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그 발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보면 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파악을 꼭 하시고 날짜도 꼭 보시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필수 접속 부사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보기에 hence 같은 걸 주고 낼 수가 있는데 파6는 hence가 이제 따라서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파5에서 나오는 접속사랑은 달라요. 접속사는 동사 두 개를 한 문장에 붙여주는 게 접속사고요. 접속부사는 이제 문장은 따로따로. 앞문장 따로, 마침표 딱. 뒷문장 따로, 마침표 딱 해놓고 요 사이에 들어가서 보통 콤마를 찍죠. 이렇게 해서 부사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에 그냥 의미를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켜주는 부사다. 해서 접속부사를 하거든요. 접속사와는 좀 구별하셔서 이런 hence 같은 좀 어려운 접속부사 보게 나왔을 때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문장 읽고 뒷문장 읽고 그 사이에 어울리는 부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hence랑
이런 건 뜻 아세요? nevertheless 같은 부사. nevertheless. 뜻이 뭐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나 라는 뜻이니까 이런 부사들의 뜻은 알아둬야겠다. 그죠? 문맥 속단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문맥 속단 금물이다. 뒷문장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라도 정확한 문맥 파악을 해서 어휘를 골라줘야 돼요. Part 6가 어려운 이유가 뒷문장에 힌트를 줄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꼼꼼히 읽으면서도 아직 A도 될 것 같고 B도 될 것 같고 하면 찍지 마시고 뒷문장에 충분하게 힌트를 다 활용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거. Part 6에서 제일 많이 내는 유형을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지문과 함께 쌤과 같이 어떻게 푸는지 정리해볼게요. 자, 이렇게 글을 줍니다. 글을 주고 문제가 4문제 딸려 있을 거예요. 1, 2, 3, 4 딸려 있을 거고요. 항상 뭐부터 보자 그랬죠? 나는 최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부터 보지 말고 여기. 이렇게 글을 멀리서 바라보고 발수신자가 누군지, 날짜는 언젠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름은 이제 킹 씨가 이 씨한테 보내는 글인데 같은 호텔의 직원들인가 보다 이런 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죠? 둘이 같이 동료인가 보다 호텔 직원들. 날짜는 8월 21일 날 쓴 글이구나.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어야죠. 가볼까요? 읽는 거 이제 독해처럼 하셔야 됩니다. I was recently informed. 야, 내가 최근에 들었어. 정보를 얻었어. Of your upcoming 땡땡. 너의 다가오는 땡땡에 대해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 씨한테. 봤더니 여행에 대해서 들었다. 행사에 대해서 들었다. 상을 받았다는 걸 들었다. 승진을 했다는 걸 들었다. 다 괜찮아요. 이거 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다렸다가 뒷문장을 읽고 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가볼까요? 야, 올도 비록 the new position 이게 힌트죠. 그 새로운 직무가 완전 힌트 나온 거예요. 그 제너럴 매니저로서의 너의 새로운 직무가 우리의 베이징 지사에서 공식적으로 땡땡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어. 9월 3일 날. 그럼 중요한 건 새로운 직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씨는 최근에 뭘 한 거예요? 그죠? 승진했다는 거. 답은 D번으로 가야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Part 6가 요렇게 내려고 만든 파트인 거예요. 그럼 계속 가야 돼요. 아, 승진을 내가 했고 조금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 그죠? 킹 씨가. 그죠? 그래도 이 축하를 해주려고 하겠죠? 계속 가볼게요. 근데 이건 이제 동사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보기에 동사죠. 봤더니 아직은 승진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승진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죠. 왜냐면 이 글 쓴 날짜가 8월이니까 아직은 실제 일을 시작하진 않았다. 9월 3일 날 네가 시작할 건데 내가 미리 너한테 축하해 주려고 이 글을 쓴다 이거거든요. 그럼 보기에서 이제 미래 시제가 있으면 딱 좋아요. 근데 보기에 딱히 미래 시제가 없을 때는 그나마 우리는 현재 시제로 갈 수 있어야 되죠. 현재가 가까운 미래이면서 정확하게 일정이 정해진 미래일 때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있거든요. 과거 시제는 안 되죠. 얘는 이제 현재 완료, 과거에 이미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 상태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could는 약간 가정이에요.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미 승진을 했으니까 지금 축하를 해주는 거고요. 앞으로 네가 9월 3일 날 시작할 거지만 내가 미리 너한테 최고의 행운을 빌어주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기억하면서 가셔야 돼요. 또 가볼까요? The transition, 그 변화를 말하는 거죠. 네가 이제 새로운 지사로 베이징으로 가서 새로운 직무를 하게 될 건데 그 변화는 이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죠. 그러니까 자리를 생각하면서 해석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비동사 뒤에는 우리 아까 뭘 넣어줘야 한다 그랬죠? 주격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것은 A번이었다. 그죠? 챌린징은 일반 형용사로 굳어져 쓰고요. 힘든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도전의식을 부여한다는 건 힘든, 그죠? 까다로운. 그래서 야, 변화라는 건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so feel free to contact me. 언제라도 나한테 연락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죠. 거의 지금까지 다 읽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의 인사말 정도니까 요 정도는 빼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굳이 빼고 읽는다면 이제 뒤로 갈수록 빼고 읽고요. 앞쪽에 주제 부분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그럼 얘 입장에서 조금 배는 아프지만 마지막 4번 쪽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야, 베이징 호텔은 더 크대. 그리고 더 많은 편의시설도 가지고 있대. 뭐 좋은 얘기는 한데요. 어차피 이게 같은 호텔에 소속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얘한테 자기 베이징 호텔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 씨가 더 잘할걸요? 그래서 안 되고 I'm currently interviewing. 완전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죠. 그죠? 내가 지금 현재 면접을 보고 있거든. 몇몇 후보자들을 모든 직무에 대해서 그런 인사 담당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In the meantime, 이런 게 이제 접속 부사예요. 앞문장과 연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긴 한데요. 그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뒤에가. 그동안에 야, 직원 할인에 대해서 물어봐. 호텔에서. 그럼 잘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이제 시작 안 했는데 직원 할인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동료가 지금 새로운 직무로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D번 쪽이 맞죠. 나는 의심이 없다. 즉 확신한다 이거죠. 네가 성공할 거라는 거. 그 너의 새로운 역할에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이게 맞겠죠. 그래서 문장 삽입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5와 6의 대표적인 유형을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한 번 더 다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된 포인트는 꼭 본인 스스로 정리해서 이번 6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또 만나 뵙고요. 온라인에서도 YB 인강에서도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